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약 바이오 섹터 핫하죠. 이번 주에 이렇게 시장에 열풍을 불고 온 섹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강하나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주제부터 점검을 좀 해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비만 치료제의 바이오주 자체의 투자 심리가 살아났어요. 비만 그리고 당뇨 관련한 이 키워드가 계속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좀 배경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매크로적인 이슈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을 제쳐두고 원래는 시장이 큰 분야에서 정말 서프라이징한 임상 데이터로 어떠한 약이 나왔을 때 혹은 어떤 약의 추가적인 매출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비만과 당뇨 쪽 강자라고 알려져 있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신고가를 찍었고 당뇨와 비만 쪽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국내에게까지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징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일단 비만이랑 당뇨가 네. 교집합이 되게 많아요. 이제 비만, 당뇨 혹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거기에 이제는 심혈관 질환까지 GLP-1이라는 포만감을 유도하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타겟 작용제에 네. 대부분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만 옛날에는 쓰였다가 이제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이제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이제 심혈관 질환까지 이제 적응증이 확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GLP-1 타겟의 작용제들이 다 쇼티지예요. 네. 우리가 안에 싹 센다. 혹은 이제 일론 머스크의 비만 치료제라고 불리우는 위고비 네. 그리고 이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까지 이 모든 약물들이 쇼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재빠르게 커지고 있고 이런 시장의 성장이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에게까지 훈풍을 불어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큰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구도가 생기게 된다라고 했을 때 M&A와 라이선스 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최근에 라이선스 계약과 M&A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과거 면역 항암제 때도 그런 병용 투여가 늘어나면서 제약바이오 시장이 다시 커졌듯이 비슷한 관점으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한 번 더 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배경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막 상한가를 몇 번씩이나 가고 하니까 이게 투자에 좀 위험하진 않을까라는 투자 관점만 놓고 보면 또 그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저희가 국내 기업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역사적으로 네.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특정 타겟이나 기존으로 어떤 임상을 성공시키거나 매출이 잘 나왔을 경우 우리나라 기업에게 그냥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경우가 항상 많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던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학습된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특정 질환과 기존으로 트렌드가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결국에는 그런 트렌드에 부합을 할 경우 라이선스 계약이나 M&A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누가 솔직히 관심을 갖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가 현재는 당뇨와 비만인 거고 거기 트렌드에 맞춰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일단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파트너사가 조금이라도 잘 되면 국내 기업들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잘 되면 저희가 뭔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쵸. 일들도 늘어날 그런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시장 자체가 개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파일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확실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일단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 좀 상승했던 종목들, 펩트론, 인벤티지랩, 아이센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던 기업들인데 이 치료제 관련해서 저희가 주의할 점이나 이 부분은 정말 기대하고 가져가도 된다. 요걸 좀 정리해 본다면요. 현재 GLP-1 타겟의 당뇨이자 비만 치료제들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 네. 반감기가 짧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투여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그 매주 투여를 하는 방식을 한 달에 한 번 투여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을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실사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라이선스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주가 흐름이 좋았던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인벤티지랩은 그런 계약 관련 얘기는 없었지만 네. 그래도 기술을 갖고 있으니 하면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두 회사 모두 본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려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우려와 별개로 그래도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를 해보고 가져가자라는 분들이 그것보다 또 많은 거죠. 그래서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연속혈당 측정기라서 네. 치료제에 접목시킬 기술과는 상관이 없지만 당뇨와 비만이 관리 질환이고 그쵸. 시장성이 워낙 크다 보니 조금 더 이제 해외 글로벌과의 파트너십이 또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아무래도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이오플로우가 앞서 먼저 메드트로닉이라는 기업에 네. 인수가 되어서 이제 아이센스도 기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본 계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확신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열려 있고 투자자들이 제약주 하면은 좀 묶여 있던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번쩍하고 떠오르는 기대감을 막 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지난 출연 때 의료 AI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쏙 좀 들어갔어요. 새로운 모멘텀을 발견해서인 것 같은데 이 섹터에 대한 전망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바이오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다시 돌까요? 아니면 이쪽 비만이나 당뇨 쪽으로 앞으로 쭉 좀 밀고 나가게 될까요? 저는 아무래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오.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 AI라는 분야가 이제서야 상승 초입부에 있는 상황이고 네. 글로벌 빅파마들과 빅테크들이 이제서야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AI 대장들이 이제서야 흑자 전환을 하거나 매출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은 과거에 너무 많이 빠졌던 것에 대한 상승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파트너사가 많아지는 기업이 나올수록 시장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닛 등의 의료 AI 관련주들 모멘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감 유효하다. 그렇죠. 파트너사가 많아지는 기업들은 기대감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한쪽 더 볼게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인데요. 네. 어디 떠오르세요? 삼바와 셀트리온이 아무래도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번 당뇨 이 치료제 이야기가 너무 핫하기 때문에 좀 묻혀지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중 하나가 휴미라예요. 네. 전 세계 의약품 1위이기도 하고 복제약이라고 해도 될까요?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안에서 24조 원이라는 큰 시장을 좀 누가 선점하느냐 네. 이런 게 또 관건이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요. 일단 지금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다 출시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출시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약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삼성바이오틱스도 오리지널 약가 대비 85% 할인으로 출시를 했어요. 85%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24조 시장이 이제는 아니고 10조 원대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보다 떨어졌네요, 그쵸. 10조면. 근데 이제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시장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선점을 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보험 등재가 아무래도 관건인데 일단 삼성바이오틱스와 셀트리온이 성공적으로 보험 등재는 했으나 그 보험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할 것이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는 걸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 특허 만료된 의약품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네. 좋은 이슈이긴 한데요. 바이오시밀러 자체가 최근에 약가를 많이 낮추고 있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플러스 알파는 생각보다 적을 것이지만 내년부터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그동안 좀 주춤하고 있었던 제약바이오 IPO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이 상장 신청을 엄청 하고 있대요.
지금이 기회다라고 기업들도 생각하는 걸까요? 일단 IPO 시장이 워낙 너무 꽁꽁 얼어붙어 있어서 네. 가지고 이제는 조금 더 완화해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기존의 기술성 평가를 했던 것보다는 허들이 조금 낮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IPO를 신청하는 기업들을 보시면 옛날에 우리가 사기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기업들은 없고 네. 파트너사가 있거나 혹은 매출이 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검증된 그렇죠. 회사들? 검증된 회사들이 과거 대비 많이 올라오고 오. 있는 거고요. 혹은 트렌드에 부합하는 예를 들어 AI나 그런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상장을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근 바이오에 대한 IPO 시장에 대한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검증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이 부분도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자, 그러면은 이 시장 앞으로의 전망도 좀 해볼게요. 출시 앞두고 있는 제약 약품이나 아니면 개발 진행 중인 신약 중에서 좀 가장 이건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내년 상반기에 네. 중국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의 바토클리맙이 그래도 출시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에서 좀 볼만하지 않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임상 3상이 내년쯤에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임상 3상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없고 한올바이오파마의 파트너사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네. 한올바이오파마 자체는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기대 대비는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출시 이후에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도 한올바이오파마의 바토클리맙이 타겟하고 있는 FcRN이 네.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FcRN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들의 처방수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 타겟에 대한 기대감,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보로노이의 BRN11이 좀 기대가 됩니다. 요즘 레이저 티닙과 타그리소, 표적 항암제 쪽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그 3세대를 넘어서 혹은 4세대, 5세대가 다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 레이저 티닙과 타그리소가 2세대라고 한다면 지금 보로노의 BRN11은 C797S라는 변이를 타겟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를 타겟하는 표적 항암제입니다. 근데 이 타겟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 좀 투자 포인트일 것 같고요. 올해 임상 데이터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니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적으로 저희가 펀더멘털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예상보다 또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 기사 하나 보니까 1,000억 이상의 매출 가지고 있는 19개 회사 중에서 15개 회사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4개 빼고는 다 매출이 올랐다는 건데 펀더멘털 그만큼 튼튼하다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국내 대형주들이 하반기 실적이 더 좋아요. 네.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더 좋고 그 아랫단에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자금 조달 이슈가 없을 것이고 하방이 막혀 있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바이오주 잘못 사면은 좀 오랫동안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좀 투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바이오주 지금 사도 될까요? 사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이 큰 분야에서 정말 기대감이 높은 약이 나올 때 훈풍이 붑니다. 그리고 네. 지금이 딱 그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상 정말 하이리스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임상 데이터 공개를 앞두고 있는 기업을 보거나 혹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 기업 위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자금 조달 이슈로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금 조달 이슈가 없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임상 모멘텀 위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업들 골라볼게요. 탑픽 소개해 주신다면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 네. 공매도 잔고가 높지만 메가카티라는 골관절염 치료제 실비 적용 앞두고 있는 LNC 바이오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버행이 많이 해소가
되어서 이제는 AI 시작 계열 플랫폼 기업으로서 파트너사가 증가하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매출 증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반기 기대되는 탑픽으로는 LNC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이스 투자증권의 강하나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주말 보내고 더 알찬 소식으로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